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정말 사람이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우기고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 국가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3대가 세습을 해가 하는 그런 왕조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하고 평화 경제를 해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경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협동농장 이런 데서 일을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공동 분배가 되는 그러한 경제 체제고 모든 경제 자체를 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뭡니까? 소유 욕구,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충족해 주기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경제 간에서 주도하는 이러한 경제 집단들은 전부 다 멸망하고 망하고 다 말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북한만 남아있는데 그러한 집단하고 어떻게 평화 경제를 해가지고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북한은 핵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뭡니까?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북한하고 경제 공동체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핵이 자기의 생존권인데 북한의 주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생존권을 왜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갈 건데 어떻게 그런 집단하고 평화 경제를 한다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농기구 만들 때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진주만까지 폭격을 했는 정말로 엄청난 나라인데 경제 수준을 따지면 30년 이상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북한하고 평화 경제를 해가 일본을 단시간에 따라잡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계속 역방향만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은 학생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수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나라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사고라든지 이런 좋은 명문고들을 전부 다 자사고도 폐지를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데서 교육도 받고 명문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이 있는데 교육을 전체주의도 아니고 해결적으로 전부 다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는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의 사주의 일주를 한번 분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김정은이만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일주라 그러면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일주는 신축 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계절로 치면 가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단단한 결실이 있는 냉정한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는 을의 일주입니다. 여기에서 을이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은 화초가에 속하고 그리고 능꿀나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집착이 강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능꿀나무라는 것은 바위도 뚫고 내려가 가지고 뿌리를 받고 생존하는
그러한 굉장한 집착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일주의 궁합을 비교를 해보면 을신충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음대음의 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을목이 김정은의 신금을 칼날을 감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처를 입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을목이다. 나무가 능꿀나무가 칼날에 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속 손해를 보고 상처만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한번 살펴보면은 김정은이는 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축축한 황토 같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해수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수는 큰 물, 큰 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의 이 축축한 황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해수에 들어오면은 황토물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놓고 북한과 평화경제를 하면은 일본을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김정은이는 보란듯이 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를 하면은 저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기간이라도 김정은이를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일본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 우대 국가에서 죄를 대가지고 부품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 이 마당에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동반자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일제 불매운동으로 대응을 하고 제품의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제품의 국산화를 못해가지고 일본 제품을 받았었습니까? 세계는 하나고 뭡니까? 지금 모든 것은 하나의 경제시장으로 움직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국산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를 합니까? 품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국산화를 해도 소양이 없는데 좋은 제품을 이 나라 저 나라 구별하지 말고 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밖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 자체가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도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세계가 단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국산화 운운하고 불매운동 운운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만큼 소득주도 성장 경제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이만큼이나 경제를 파탄에 빠뜨렸으면은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평화경제라는 것을 제 평생에 경제면 경제지 평화경제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는 말은 정말 잘 지어내는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로 남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